양자 보안이라는 것은 불확정성, 복제가 불가능한 원리를 이용해서 두 지점 간의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 있고요. 타 사업자의 양자 키 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망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미션이 되게 중요한 이 인프라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고,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인프라기술 유선개발팀 팀장 신종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SK텔레콤에서 세계 최초로 이기종 양자암호 통신망을 통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라는 건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양자라고 하는데, 그 양자의 상태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보고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술 자체를 양자의 기술이 범주로 할 수 있고요. 양자 보안이라는 것은 양자의 특성 중에 하나인 불확정성, 그다음에 복제가 불가능한 원리를 이용해서 감시 도청이 불가능하도록 그 원리를 이용해서 두 지점 간의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분배하는 기술이 양자키 분배 기술입니다. 그 양자키 분배 기술을 통해서 양자키를 두 지점 간에 나눠 가지면 그 다음에는 종래의 기술인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하는 통신 자체를 전체 양자 암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종전의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키 교환, 그 키를 교환한 다음에 키를 안복화하는 기술로 종전의 암호화 기술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 키 교환에 있어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동안의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키를 교환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슈퍼컴퓨터부터 해서 양자 컴퓨터가 도래하는 시대에서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쇼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양자키 분배된 키를 도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키를 결국엔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수학 알고리즘은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에서 깨지다 보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두 지점 간의 키를 나눠 가질 수 있을까가 양자 암호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한 아예 앞서 말씀드린 불확정성, 그다음에 복제 불가능한 걸 통해서 누군가가 양자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순간 양자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달됐던 키의 상태가 변하면서 그 키 자체를 도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암호가 키를 분배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리고 도청을 막아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3개의 통신사가 같이 양자암호 기술들을 개발했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 특성을 이용해서 키를 분배하기 위한 그 특성 자체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술이 정말 많은 다양한 기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단체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특정 기술로 표준화하기보다는 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 채널 간의 기술은 일단 표준은 현재까지는 보류한 상태고요. 근데 점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 특정 유망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표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서 두 지점 간의 양자 채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통신 방식은 표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걸 이제 표준화하자는 목소리 있고, 근데 이 양자암호 통신에서는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자키 분배 시스템, 그 양자키 분배 시스템을 가지고 암호화 통신 장비에다가 키를 분배해주는 키 분배 관리 시스템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키 분배 관리 시스템이 결국에는 종래의 아까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복화하는 양자통 암호 통신 암호화 장치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개의 구성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양자 암호의 통신의 구성이고요. 요게 이제 국가 보안 요구사항으로 올해 릴리즈가 돼서 이 관련해서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런데 양자키 분배 시스템 간에도 아까 말씀대로 통신이 표준이 안 돼 있고요. 양자키 분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통신이 표준이 안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송 장비의 암호화 장비도 암호도 사실은 암호화에 대한 방식 자체를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통신이 표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신 사업자가 아니면 어느 분이 이제 망을 구축할 때에도 어떤 특정 벤더의 장비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벤더의 장비를 같이 연동해서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다른 통신사가 이제 망을 구축하면서 또 여러 벤더들이 같이 망을 구성해서 하는 실험적인 망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표준적으로 서로 연동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SK텔레콤 망에서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통신을 제공할 수가 있고 다른 통신사의 사용자분에게나 아니면 다른 망에 있는 것과 연동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간이든 어떤 망이든 독립적인 특정 벤더든 어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의 독립된 망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망과 또 다른 양자암호 통신망 간에 서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먼저 이제 그 표준화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세 가지 양자암호 통신 구성 중에서 양자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양자키 관리 시스템이 타 사업자의 양자키 관리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먼저 그 표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구현을 먼저 했고 그 구현한 거를 국가 연구망 커렌망에 구성해서 KT 사업자의 양자암호 장비랑 SKT의 양자암호 장비가 양자키 관리 장치를 통해서 서로 연동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망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망이 점점 더 여러 개의 양자암호 통신망들이 그동안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망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그 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제어할 거냐, 운영할 거에 대한 기술을 이번에 표준 과제로 제안한 게 SK텔레콤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 전에 먼저 세계 최초로 저희가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면 좋을지를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렌망에다가 적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 구현한 거를 가지고 그 기술의 인터페이스 표준화하는 걸 ATSI라고 하는 유로 표준화 기구에 제안을 했고요. 각각의 양자암호 통신망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게 되면 또 보안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통합의 가상의 전체 양자암호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들이 막 연결돼서 구성됐을 때 어떤 루트로 최적의 경로로 고객의 엔드부터 엔드까지의 키를 전달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적의 경로 계산 알고리즘을 저희 기술에 넣었습니다. 이 최적 경로 계산을 할 때는 양자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링크에 대한 어떤 키의 사용량이 되는지를 보고 그 키 사용량뿐만 아니라 키 분배 장치로부터의 키가 들어오는 키의 생성량 그런 것들을 같이 따져보면서 어떤 루트에 키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최적의 빠른 길로 키를 분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키 분배 장치만을 봤을 때는 두 개의 양자키 분배 장치에서는 하나는 양자키를 생성해서 보내고요. 반대쪽은 양자키를 받는 어떻게 보면 단일 광자 검출기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신은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고 여기도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어서 양방 간의 통신을 통해서 내가 A 보냈어. 그러면 A가 받았고, 그러면 다시 또 A가 맞아. 서로 이렇게 양방 간의 통신을 통해서 그럼 키가 이게 A가 맞네라고 하겠지만 양자 이 키 분배 기술은 단방향으로 송신기와 수신기를 구성해서만으로도 두 노드 간의 양자키를 동일한 양자키를 분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말 그 도청이나 감시를 통해서도 그 키를 뽑아낼 수 없는 기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술만 가지고는 이 양자 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자체를 보면은 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뭐 20km, 40km, 현재는 저희가 이제 코리안망에는 120km까지 이제 전달할 키를 양간에 광선로를 통해서 키를 분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실증했는데요. 그 이상의 거리를 키를 전달하거나 분배를 하려면은 두 개의 양자키 분배 장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양자 자체를 중계기라는 걸 만들어서 양자 신호를 실제 중계해서 보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기술인데 아직까지 이 기술이 상용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한 부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간에 그 양자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양자키 관리 시스템은 이제 암호화 장비에다가 키를 제공하기도 하고 암호 키 분배 장치로부터 키를 받아서 키를 관리하면서 또 하나 역할을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양자키 분배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간에서 키를 안전하게 릴레이 해줄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신뢰성 노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양자키 분배로부터 양자키를 받았지만 그 노드는 다른 공격에 받지 않는 신뢰성 노드라는 가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키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양자키를 결국에는 장거리에도 키를 어떻게 고객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를 이제 확장한 게 결국에는 같은 신뢰성 노드 안에 타 사업자의 망과 저희 망을 같은 노드 안에 구성해서 다른 망들을 연접해서 구성하자는 게 저희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 표준이 지금 진행 중인 걸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양자 망이지만 하나의 그 같은 노드에 타 사업자 망이 장비가 두 개 같이 들어가면서 키 분배 장치가 신뢰성 노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ETSI에 지금 현재 표준화 제안한 거는 그 키 분배망과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른 이기종 장비까지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페이스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타 사업자 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도 통합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 표준은 저희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표준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구현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유럽 아니면 통신 사업자들 다른 타 사업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마이너한 부분들만 좀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늦어도 내년까지지만 어떤 저희 올해 목표는 올해 말까지 해서 표준을 완료할 거고요. 그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자키 분배 장치부터 시작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응용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IT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표준만 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타 사업자 망인데도 그러면 정말 매끄럽게 되느냐? 그건 저희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사업자 간에 어떻게 품질을 양자키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규약을 통해서 책정이든 요금이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돼야지만 글로벌하게 양자암호 통신망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을 통해서 EU의 국가들 기한에 양자암호에 대한 실증망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양자암호에 대한 그 표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자 간에 어떻게 연합체를 구성해서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부터도 표준화를 진행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표준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서로 이제 연동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 간에 연동을 해서 실험망을 할 수 있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현실에 정말 다가와 있냐라고 하면은
이 양자암호 통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에 대한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양자를 결국에 만들어내거나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술들은 레이저 같은 광통신 기술을 같이 사용합니다. 광신호 같은 생성할 수 있는 기술과 미세한 양자를 측정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선에서의 광 케이블 같은 걸 통해서 보통 현재까지는 구현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이 이제 무선으로 돼 있는 디바이스까지 양자암호 통신이 키를 전달해 주기까지는 무선으로 광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처럼 양자암호 통신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연구가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당연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처럼 아니면 이제 이동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형화가 중요한데요. 이 양자암호 통신 자체도 이 점점 광의 기술 통해서 이제 직접화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로 소형화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는 양자암호 장비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뭐 서버 같은 크기 정도의 사이즈까지 현재는 기술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컴팩트한 기술과 그다음에 성능 좋은 그런 기술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제 양자암호 통신을 직접 사용하는 기에는 아직 상당히 많은 기간과 연구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현재 이 기술이 정말 크리티컬하고 미션이 되게 중요한 이 인프라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국가망이나 아니면 B2B에서의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망들에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이 개발한 양자암호 통신망 통합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